사춘기 오래 겪는 자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계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사춘기는 왜 이렇게 길어질까요? 벌써 성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감정 기복이 심하고 대화가 힘들어요. 또는 밖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그냥 사춘기 연속이야. 이런 고민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사춘기가 단순히 10대의 시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사춘기처럼 예민하고 독립도 쉽지 않은 20대, 30대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오늘은 이런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부모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함께 잘 지낼 수 있을지를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요즘 아이들은 사춘기를 오래 겪을까? 사춘기는 단순히 반항의 시기가 아닙니다. 뇌 발달 연구에 따르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16세 전후에 이미 성인 수준에 도달하지만 감정을 조절하거나 충동을 다스리는 뇌의 영역, 즉 전전두엽은 20대 중반까지 계속 발달한다고 합니다. 즉 머리는 어른이 되었는데 마음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 바로 이것이 정서적 성숙 지연 혹은 성숙 격차라고 불립니다. 게다가 사회적인 환경도 한몫합니다. 요즘 세대는 예전보다 훨씬 늦게 독립합니다. 취업은 어렵고 월세는 비싸고 사회 경쟁은 치열하죠. 그러다 보니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가 길어졌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렌스 스타인버그는 You and Your Adult Child라는 책에서 이제 많은 20대 자녀들이 여전히 집에 머물며 부모의 자원을 의존한다고 말했어요. 그만큼 자립이 어려운 사회 구조가 심리적으로도 사춘기의 연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 이 시기의 자녀들은 감정적으로 매우 예민합니다.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거나 화를 내고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죠. 심지어 대학생이 되고서도 문을 걸어 잠그고 식사할 때만 얼굴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 해도 왠지 책임감이 약해 보이고 계획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는 것 같지 않아 걱정됩니다. 해야지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독립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부모 곁을 쉽게 떠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독립하라고 해도 말이 먹히지 않고 겉으로는 나 혼자 살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부모의 안전한 울타리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자립과 의존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소통 방식도 미숙합니다.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해 부모의 말을 자주 오해하거나 스스로 상처받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부모 입장에서 정말 답답하죠.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 혼란스럽고 나 자신도 이해가 안 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부모와 자녀의 갈등. 한 50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30대 초반의 딸이 여전히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취업을 준비한다며 하루 대부분을 방 안에서 보내는데 가끔은 의욕적으로 공부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 모든 걸 포기하고 부모와의 대화도 끊어버리곤 했죠. 어머니는 참다 못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너도 이제 어른이잖아.
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 딸은 난 노력 중이야.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라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나도 이제는 지친다고 말씀하셨고 며칠 뒤 딸이 조심스럽게 엄마 미안해. 나도 나 자신이 답답해. 라고 말하더랍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 비슷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페일루어 투 라운치, 즉, 이륙하지 못한 세대라고 부르죠.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정서적 독립이 어려운 사회 구조, 부모와 자녀 간의 경계 혼선, 그리고 감정 조절의 미숙함에서 찾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사춘기를 오래 겪는 자녀를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부모의 접근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심리학자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통제 대신 공감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꾸짖거나 지시하는 말보다는 엄마는 네가 그렇게 느낄 때 이런 마음이었어. 즉, 나의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는 나 전달법 메시지가 효과적이라고 해요. 부모가 먼저 들어주고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자녀는 방어적인 벽을 조금씩 내립니다. 또한 부모의 역할은 이제 관리자에서 조언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지시하고 결정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도와주고 조언을 요청할 때만 개입하는 거죠. 심리학 전문지 사이칼러지 투데이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역할은 통제자가 아닌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경계를 완전히 없애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공감과 경계는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하죠. 즉, 자녀가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그에 맞는 책임과 약속도 함께 지도록 해야 합니다. 생활비, 가사 분담, 시간 약속 등 작은 규칙부터 함께 정하고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모정과 부정으로 인한 부모의 일관성 없는 태도는 도움될 게 없으니 조심해야겠죠.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변화. 먼저,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기르세요.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는 더 불안해집니다. 대화가 막히고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시간을 두고 조용히 산책하거나 차 한잔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그리고 대화의 시작을 바꿔보세요. 왜 그렇게 해? 대신 그럴 때 내 마음은 어땠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한 문장 차이가 자녀의 마음 문을 열게 합니다. 또한 너무 많은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자녀가 곧장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대신 매일 조금씩 짧은 대화 하나, 작은 관심 하나가 조금씩 신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부모도 스스로를 돌봐야 합니다. 지치지 않기 위해 친구와의 만남, 취미생활, 상담 등으로 자신의 마음을 먼저 회복하세요. 건강한 부모가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전문가 의견 정리. 첫째, 먼저 들어주기와 공감적 경청. 판단보다 경청을 먼저 하라. 부모가 먼저 말하려 들기보다 자녀의 감정을 온전히 들어주면 방어심이 낮아지고 이후 대화가 열리기 쉬워집니다. 뇌 발달 정서 조절 연구는 부모와 친구와의 감정 규제 전략이 청소년의 심리 상태와 밀접히 연관됨을 보여주며
경청공감이 정서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고합니다. 둘째, 나 전달법 메시지 사용. 비난 대신 자신의 감정으로 말하라. 너는 항상 식의 비난은 방어를 촉발하지만 엄마는 할 때 걱정된다 같은 나 전달법은 상대의 공감 가능성을 높입니다. 셋째, 역할 재정립. 관리자와 조언자, 그리고 동반자로 태도를 바꿔라.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계속 통제자 역할을 고집하면 관계 갈등이 반복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성인 자녀기에는 부모 역할을 조언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권하며 이는 관계 개선과 자녀의 자율성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경계와 책임은 분명히 공감과 함께 일관된 규칙을 세워라. 공감만 있고 경계가 없으면 책임 회피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연구들은 권위적이거나 방임적 등의 태도보다 지지와 규율을 함께 갖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적응에 가장 유리하다고 보고합니다. 가정 내 현실적인 합의 규칙을 함께 만들고 일관되게 적용하세요. 다섯째, 과잉 보호를 경계하되 지지 체계는 유지하라. 과잉 보호는 자녀의 독립 능력을 약화시키고 독립 지연 패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과잉 보호를 줄이고 동시에 정서적 실질적 지지를 적절히 제공하는 균형 전략을 권합니다. 여섯째, 작은 성공 경험을 설계해 자립을 촉진하라. 자립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연구들은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규칙을 세워 월 1회 생활비 부담을 혼자 일정 기간 유지해 보기를 통해 자율성과 자기효능감을 강화할 때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검증하였습니다. 실패 반복 시 목표를 작게 나누어 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일곱째, 부모 자신의 정서 관리와 자기 돌봄을 우선하라. 부모의 심리적 고통 혼란이 가정의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지지망 친구 상담을 갖추면 자녀와의 상호작용 질도 개선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교육이나 가족 지원 관련 공식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라. 가족 지원 프로그램, 부모 교육 상담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고 자녀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근거 기반 개입으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사춘기를 오래 겪는 자녀의 뒤에는 단순한 반항심이 아니라 정서적 성숙의 지연과 복잡한 사회적 요인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자녀를 바꾸려 하기보다 그들의 내면을 이해하고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일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다른 세대이지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시다면 당장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오늘 단 한 번의 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